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가난을 이겨낸 축구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스티븐 피에나르입니다. 1982년 2월 17일 남아공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웨스트버리에서 태어났던 피에나르는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였던 웨스트버리는 갱들 간의 분쟁, 총질 마약이 난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린 시절 총알이 언제 날아들어올지 몰라 쇼파 밑에서 TV를 봐야 했던 피에나르. 친구마저 총격전에 휘말려 사망했고 피에나르는 인종차별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축구를 사랑했던 피에나르는 1999년 17살의 나이에 1군 데뷔를 해냈고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로 2001년 입단을 합니다. 그의 전성기는 모에스의 지도를 받았던 에버튼 시절. 게으르고 몸싸움이 약했던 피에나르는 거친 EPL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싸움도 강력해집니다. 피에나르의 인생골은 2012년 맨유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넣은 골. 어린 시절 가난했던 피에나르는 에버튼에서 2010년 주급 1억을 받는 스타로 발돋움을 합니다. 9위는 유리 지르코프입니다. 지르코프는 1983년 러시아의 탐보프라는 작은 마을의 어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축구는 그에게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어린 남동생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각종 대회에 나섭니다. 스파르타크 탐보프를 위해 뛰는 동안 지르코프는 몇몇 러시아 명문 클럽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축구의 명장 올레흐 로만체프는 지르코프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행을 맡게 됩니다. 로만체프는 너무 마르고 허약한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죠. 6년 뒤 세계에서 가장 몸싸움이 거친 리그에서 지르코프가 뛰게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유로 2008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며 첼시로 2009년 이적한 지르코프는 특유의 멀티플레이어 장점으로 애슐리 콜의 자리를 충실히 메꾸어 주었습니다. 당시 지르코프는 러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로 첼시로 이적을 했고 연봉은 54억에 달했습니다. 8위는 알렉산드르 흘렙입니다. 흘렙의 조국인 벨라루스는 1991년 독립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손꼽혔고 현재 유럽에 남은 유일한 독재 국가이기도 하며 언제나 러시아와 합병 위기에 놓여있는 소국이기도 합니다. 흘렙의 아버지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자원봉사에 나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병을 얻었고 흘렙은 슬픔 속에서 명기를 보내야 했죠. 이 슬픔 속에서 흘렙을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축구였습니다. 흘렙은 1998년 디나모 주니 민스크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흘렙의 동생 비아체슬라프 흘렙도 축구선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두 형제 모두 두각을 드러냈고 2000년 슈투트가르트에 함께 입성을 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슈투트가르트로 온 것은 아버지가 독일 축구의 팬이었기 때문이었죠. 2005년 아스날로 이적을 한 흘렙은 환상적인 드리블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아스날 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스날을 떠날 때까지 전성기였던 하얀 늑대 흘렙은 2009년 바르셀로나에서 100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됩니다. 7위는 단테입니다.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태어난 단테의 어린 시절에는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차례의 입단 테스트 기회가 왔다 간 뒤에 단테는 자기 인생을 바꿔버린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축구 선수로 성공을 하겠다는 일념이었죠. 단테의 가족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방에 앉아 콘솔 게임기를 쳐다보곤 이틀 뒤 그걸 처분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2900km 떨어진 주벤투드로 날아간 단테는 2001년 첫 데뷔를 이뤘고 3년 만에 이 삐쩍 마른 수비수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20살이 되던 2004년 그는 프랑스 리그 1, 2부를 오가던 릴로 이적을 했지만 단테는 팀 내 방출 명단에 늘 있던 선수였습니다. 2006년 벨기에 샤를로이 이적 후 팀을 우승을 시키면서 군데스리가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메넨글라드바흐는 강등권을 헤매던 팀이었죠. 축구 인생 자체가 항상 밑바닥부터 시작이던 단테는 메넨글라드바흐를 2012년 4위로 만드는 기적의 중심이 됩니다. 가난을 벗어난 단테는 2012년 여름 바이에른 뮌헨 이적 동시에 30살의 나이에 브라질 대표팀에도 처음으로 승선해 대기만성형 스타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A매치 첫 골을 기록한 곳이 바로 단테가 태어난 살바도르였습니다. 6위는 카를로스 테베즈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푸에르테 아파체라는 빈민가는 폭력, 살인, 마약, 강간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네였고 수도와 전기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생후 10개월대 끓는 물에 화상을 크게 입었던 테베즈는 2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터라 화상 치료도 잘 하지 못했죠. 뒷골목에서 공을 차던 시절엔 화상풍을 피하기 위해서 유리 조각을 피해 드리블을 해야 했고 거리에서의 싸움으로 인해서 치열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테베즈는 훗날 어린 시절 회상에 대해서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편없는 곳에서 공을 찼지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에게 존중과 겸손 그리고 희생을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9년간의 화려한 유럽 생활을 마친 후 2017년 상하이 선화로 이적을 할 때 연봉 495억을 받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5위는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알렉시스 산체스는 칠레 북부에 있는 토코빌라의 가난한 광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체스와 그의 가족은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에도 장사, 막노동 광산에서 구리 작업을 해야 했고 6살 때 적은 돈이긴 했지만 세차까지 합니다. 또한 거리에서 동전을 받으면서 공중제비를 하곤 했죠. 배가 너무 고플 땐 이웃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며 공을 찬 산체스는 외삼촌이 선물한 낡은 축구공 하나만 가지고 선수로 꿈을 키워나갑니다. 이탈리아 우디네세에서 큰 성장을 이룬 후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면서 마침내 세계적인 선수 하늘에 올라섭니다. 그는 현재 일주일에 7억을 받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4위는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의 조국 크로아티아는 1995년까지 유고와 세르비아군에 맞서 독립전쟁을 펼쳤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죠. 모드리치의 할아버지 또한 세르비아군에게 사살을 당했습니다. 모드리치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싸구려 호텔을 전전을 하면서 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로 모드리치가 전쟁의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축구는 모드리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호텔 주차장에서 공을 차며 꿈을 키워나갔죠. 2002년 프로 무대에 등장 후 2008년 토트넘을 거쳐 2012년 세계적인 명문 레알의 중원 사령관이 됩니다. 모드리치의 현재 연봉은 130억에 이릅니다. 3위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입니다. 늘 당당해 보이는 질라탄의 어린 시절은 유복해 보일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질라탄의 부모님은 스웨덴 이민자였고 어려운 이민자 생활은 쉽지 않아 가족은 늘 가난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이혼으로 질라탄은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늘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이런 이유로 양육 방식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질라탄은 어린 시절 큰 코로 인해서 많은 놀림을 받았고 이민자였기 때문에 많은 차별 또한 받았습니다. 또한 질라탄은 언어장애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이때부터 질라탄은 축구에 더욱 집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축구는 질라탄에게 있어서 슬픔과 분노를 치료하는 놀이이자 탈출구였죠. 브라질 축구의 대명사 호나우드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20살에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 입단을 하면서 가난을 벗어나게 됩니다. 2016년 질라탄은 연간 400억을 받는 세계적인 갑부 선수에 올라섰지만 어릴 적 불우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기부 활동을 현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위는 프랭크 리베리입니다. 1983년 프랑스의 블론즈라는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리베리는 2살 때 대형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을 수십 방을 꿰매는 흉터가 남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친구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죠. 세상에 대한 분노를 축구에 쏟았고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불같은 성격 탓에 이 팀 저 팀을 전전해야 했죠. 그야말로 문제아로 지킨 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천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20살 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며 축구를 병행을 했습니다. 리베리의 기량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2004년 FC 매치와 계약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실력은 날이 갈수록 성장을 했지만 성격은 그대로여서 이 팀 저 팀을 또 돌아다녔지만 2007년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거대한 클럽으로 입성을 하면서 그는 전성기를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미넨에서 10년을 함께한 그는 축구 인생 최고의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12년간 422경기, 123골 그리고 미넨에서 3관왕을 함께했습니다. 2018년 리베리가 받은 연봉은
174억입니다. 대망의 1위는 루이스 수아레스입니다. 어린 시절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엇나갔던 수아레스는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는 청소부였고 살기 힘들다 보니 자식들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죠. 수아레스는 버스비가 없어 다 쓴 전화카드를 주워 팔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선 문제야 디스코텍을 어린 시절 들락거린 수아레스를 잡아준 것은 여자친구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 수아레스는 축구에 매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수아레스가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소피아가 유럽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어서였습니다. 스카우터의 눈에 들어 네덜란드 흐로닝건에 입성 후 아약스를 거쳐 리버풀로 이적을 할 때도 항상 그의 옆엔 여자친구 소피아가 함께했습니다. 수아레스가 가난을 벗어난 것은 아약스 입단 후부터였습니다. 흐로닝건 땐 계약서도 제대로 볼 줄 몰라 터무니없는 적은 돈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흐로닝건 시절 매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경기를 뛰던 수아레스는 2019년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고 한 해 360억을 벌어들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브라질의 슈퍼 재능으로 EPL 무대를 8년이나 누볐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